영어권 국가에서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영어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험 고득점이 대학, 취업과 직결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영어 시험,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나요? 고등학교 중반까지 토종으로 살았던 제가 갑자기 유학을 결정하면서 토플, 미국 수능인 SAT, 대학원 갈 때는 GRE, 게다가 이런 종류의 입학 시험으로는 극강으로 꼽히는 엘세까지 모두 만족스럽게 치룰 수 있었던 영어 공부법 지금 공개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런 영어 시험들 대부분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로스쿨 입학 시험인 LSAT도 지문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간 충분하면 답을 찾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왜? 읽는 게 느려져죠. 결국 빠르고 정확한 독해 실력만 있으면 그 시험이 뭐든지 손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평가, 작문 평가가 있는 시험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셔야 돼요. 제대로 외우는 법을 말씀드리면 독해 위주의 시험,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 기르기의 가장 기본은 단어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이 빌딩 블락인 단어의 베이스가 없으면 독해력 향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빠른 독해의 핵심은 문장을 이렇게 쓱 봤을 때 의미가 한 번에 이제 확 들어와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지면 그 단어의 뜻을 앞이나 뒤에 내용으로 유추를 해야 돼요. 한두 개 정도 모르는 게 나오는 이런 유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읽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도는 뭐 당연하고요. 단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 시간 없다고 하더라도 한글 뜻으로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영영사전 보듯이 영어 뜻도 함께 보셔야 돼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함께 묶어서 머릿속에 그룹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룹으로 기억이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이 단어 뜻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연결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기억을 더 쉽게 환기시킬 수가 있고 또 한글 뜻으로만 이 단어는 뭐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 미세한 뉘앙스 차이를 이해하는 데 수월해지고 시험에서 유의어, 반의어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예문을 외우셔야 돼요. 예문이 왜 중요한가? 단어 자체가 실제로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전치사와 사용되는지, 어떤 수거들이 있는지 이런 걸 같이 보면 우리가 단어로 시작했던 빌딩 블락 이게 한번 커지는 거예요. 구문, 프레이즈를 보고 통째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죠. 표현 자체를 알고 있으면 독해뿐 아니라 장문이나 말하기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뜻을 한글로만 알고 있으면 장문이나 독해에서 제대로 된 용법으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생겨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눈과 머리가 프로세스하는 단위가 단어에서 구문까지로 커졌죠. 이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에 대해서는 거의 문장 단위로 넓혀야 됩니다. 어떻게? 책 읽으셔야 돼요.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영어도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문장을 쓴다라는 게 있어요. 언어는 관습이라고 배우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넌 네이티브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이런 문장들은 별다른 분석 없이 그냥 쓱 보고 무슨 의미인지 알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독해 속도가 올라갑니다. 평소에 많이 읽어서 다양한 문장 표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책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 눈으로 훑으면서 보나요? 아니죠. 보통 눈으로 빠르게 스캔을 쭉 하면서 문장의 덩어리들을 보면서 의미를 팍팍팍 파악하고 넘어가죠. 영어도 이 정도 경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시험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 문법이나 표현 등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할 수 있는 주요 신문이나 잡지,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나 비즈니스 위크처럼 이런 책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읽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도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외워서 단어 실력도 같이 올립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레벨을 올려가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는 아무래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잡지들이 내용 면에서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걸로 시작을 했었고
나중에 더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면서는 이코노미스트 같은 이제 상당히 글의 난이도가 높은 잡지로 공부를 했었어요. 소설은 너무 화려한 표현들이 많은 편이라서 이런 비문학 글들을 보는 게 좀 더 실력 향상도 빠르고 실생활에도 도움이 더 되더라고요. 문법 얘기를 좀 드리면 스트럭처럴 문제들, 토플이나 SAT 등의 문장 구조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공부를 하시는 게 영어 실력 향상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영어 문장이 복잡한 이유는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phrase, clause들이 있어서 이 문장에서 말하려는 핵심 내용, 즉 뿌리가 되는 문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다른 구와 절들이 어떤 내용을 이 문장에 덧붙이는지, 즉 어떤 문장 요소를 수식하는지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스트럭처럴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빠르게 그 루트 센텐스를 찾아내고 다른 수식어들을 분리해내고 그 수식어들이 어떤 성분을 수식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기본적인 표현들은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의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장은 스트럭처럴 공부로 분석 속도를 높여주면 중장기적으로 본인의 독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언어 공부가 다 그렇듯이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시험도 손쉽게 치를 수 있는 독해 실력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